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과학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현실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벌어진 두 거인의 엄청난 지적 대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않을 때 과연 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좀 뜬금없죠? 근데요, 바로 이 질문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대한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 이 엄청난 지적 드라마의 주인공 두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가 인정하고 또 존경했던 동료 닐스 보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막 싸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서로를 엄청나게 존중하는 사이였죠. 아인슈타인은 보어의 초기 원자 모형을 보고 이건 지성이 빚어낸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편지까지 보냈거든요. 보어도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연구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은 서로에 대한 학문적 존중에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세상을 보는 둘의 관점은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 우주는 마치 잘 짜인 시계 같았어요. 모든 게 정해진 법칙대로 착착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세계였죠. 반면에 보어한테 우주는요, 불확실하고 확률이 모든 걸 지배하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앞으로 펼쳐질 평생에 걸친 논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그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원자처럼 아주 작은 미시 세계입니다.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기묘하고 이상한 규칙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원자는요, 무려 99.9%가 텅 빈 공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로 만들어진 우리 몸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실은 거의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단단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 그 전기적인 힘 때문일 뿐이죠. 정말 이상하죠? 양자세계의 기묘함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913년에 닐스 보어가 정말 혁명적인 원자 모형을 하나 내놓습니다.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 주변에 정해진 궤도에만 얌전히 있어요. 둘째, 이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는요, 스르륵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건데요, 점프하는 그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뿅 하고 저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 양자도약이라는 개념, 이건 기존의 물리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이 모델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죠. 아니, 그래서 양자도약이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리학은 이제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대논쟁에 불을 붙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당시 보어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젊은 천재였죠. 바로 이 사람이 양자세계의 아주 근본적인 비밀을 밝혀내는데, 그 발견은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걔가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즉 운동량은 오히려 더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뭘 모르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자연히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니까요. 1927년에 열린 솔베이 회의,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이 원리를 발표하자 회의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대전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이 원리가 양자역학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거인의 지적 복식 매치. 이들이 주고받은 유명한 사고 실험들은 현실의 본질이 뭐냐를 두고 벌이는 한판 승부였죠. 라운드가 계속될수록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관찰자 효과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전자는요. 아무도 안 쳐다볼 때는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 한번 볼까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의 알갱이, 즉 입자처럼 행동을 바꿉니다. 정말 신기하죠? 보어는 이걸 보고 봐라, 우리의 관찰행위가 불확실한 확률을 하나의 현실로 결정짓는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기가 막혀 했죠. 아니 그럼 우리가 달을 안 쳐다보면 달이 없다는 말이요? 이렇게 격렬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보어의 주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세상에서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보여주려고 에르빈 슈레딩거가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들고 나옵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양자역학의 이런 이상한 점을 비꼬려고 만든 이야기였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이 유명한 말 한마디에 그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주사위 던지기처럼 그냥 우연과 확률로 결정될 수 있냐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우주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아주 질서정연한 곳이어야만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끝장을 내겠다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죠. 바로 빛상자라는 아주 기발한 사고 실험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이 상자를 쓰면 상자에서 튀어나온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와 그게 튀어나온 시간을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다. 이건 불확정성 원리가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하고 선언한 거죠. 그날 밤 보아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공격이 정말 너무나도 날카로웠거든요. 꼼짝없이 당한 것 같았죠.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보아에게 기가 막힌 반격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이론, 바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였어요. 보아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상자에서 빛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아주 약간 줄어들고 그럼 중력이 변해서 상자에 달린 시계의 시간이 미세하게 느려진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정확하게 잴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의 창으로 아인슈타인의 방패를 뚫어버린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위대한 논쟁, 과연 누가 이긴 걸까요? 그리고 이 치열했던 싸움은 우리에게 뭘 남겼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보어가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요, 평생을 정말 죽는 그날까지 양자역학은 어딘가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했던 외로운 고전 물리학자로 남게 된 셈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것 같은 추상적인 논쟁이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레이저, 병원에 있는 MRI 같은 것들 전부요. 보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바로 그 양자역학의 원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닐스 보어가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연구실 칠판에 바로 이 그림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빛 상자 실험 그림이죠. 자신에게 거의 패배를 안겨줄 뻔했던 그 치열했던 순간을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평생의 라이벌이자 지적인 동반자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 아니었을까요? 두 거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이 던졌던 위대한 질문, 과연 현실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